최고의 연주자가 아니더라도 필드에 나가서 어떤 음악이라도 무난히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을 갖추고 나가고 하고 싶어요. 그게 방과후 수업의 목적이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 주변 사람들한테는 욕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애들을 어떻게 4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들한테 욕먹는 건 전 참을 수가 없고, 학생들은 저 인간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왜 이거 시키는 게 이렇게 많지. 그 다음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원영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봄눈 내리던 밤 바라만 보았지. 그대 떠나가던 길 날 기억하는지 가끔 생각나는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젠 말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화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뮤지션 정원영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2부의 첫 시작은 원영님께서 멋진 연주로 열어주셨어요. 어떤 곡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곡은 제 네 번째 앨범에 있었던 동백꽃 순정이라는 곡입니다. 60대, 70대쯤 돼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한테 이 얘기 안 한 게 되게 후회스럽다. 이 얘기 할 걸. 예, 그런 가사예요. 실제로 이 곡을 쓴 다음에 아코디언을 연주해 줄 사람을 찾으려고 막 인사동 같은 데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아코디언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막 찾고 다녔던 기억인데, 제목도 조금 더 어떻게든 촌스러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동백꽃 순정으로 지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4집 네. Are You Happy에 네, 들어갔던 Are You Happy. 곡이니까 그때 나이가 40대 초중반 이게 2003년도니까 네. 43살. 그쵸. 네. 이셨는데 6, 70대를 네, 그때 상상을 생각하면서 하면서 네. 만드신 곡이네요. 이 Are You Happy 4집부터는 진짜 좀 네. 연주곡도 많아지고 진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계신 그렇지만 건가요? 정원영 밴드 음악을 할 때는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그때는 네. 밴드 음악으로서 어디서 나가서 연주해도 부끄럽지 않은 곡을 써야지라는 생각을 했고, 예. 좀 더 마음가짐의 차이가 이거는 있으시고 부끄러워도 괜찮고 제 솔로 앨범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시고 1991년도부터 서울예대에서 교육을 시작하셨죠. 그럼 벌써 30년이 넘게 교육자로서 살아오신 맞아요. 거잖아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긴요. 대단한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회를 좀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동료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어떨 땐 경쟁, 어떨 땐 협력 관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냈어요.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와, 저렇게 잘해, 정말 멋지군, 나도 열심히 해야지 부터 해서 제가 40대 초반에 아팠어요. 아프고 나서 한 1년 반 쉬면서 사람을 더 잘 보게 되었어요. 아, 저 친구는 이런 재능이 되게 있고 저 친구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좀 생긴 것 같고, 좀 더 저한테 사명감 같이 교육자로서의 어떤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도 되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너무 큰 도움을 받았고요. 마음이나 기도 이런 거 말고 실제적인 것들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거 어떻게든지 갚아야 된다고 그때도 생각을 했었고, 제자들한테 제자들도 그렇고 저 동료들한테. 도와주신 사람들. 직접 공연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많이 달라요. 왜냐면 전에는 이미지가 그냥 천재 아티스트, 음악적인 측면에서 감상이 더 줄을 잃었다면은 공연을 보고 인간적으로 대화를 해보고 나서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를 좀 더 확고히 하시는 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또 한 번 느낀 지점이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대기실에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학생들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학생이 어땠고 또 실제로 학생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가기도 했고 그래서 아 정말 제자 사랑, 동료 사랑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한 번. 그런 친구들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복입니다. 정원영 밴드 공연에서도 제자들을 향한 존중과 사랑 이런 게 정말 크게 와닿았는데 그렇게 아끼던 제자들하고 같이 공연을 할 때 소감도 되게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 6년 만에 공연하셨던 거기 때문에 밴드에서 다시 만나서 연습해서 공연하자 그랬더니 그게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그랬거든요. 네. 얼마간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만나서 바로 그냥 농담들 하고 있고 씹고 끌어내리고 네, 진짜 그게, 오래된 친구처럼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고 뭐 생활비 대준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마음의 고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정원영 밴드 멤버들도 그렇고 지난 3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재능들이 꽃피우고 또 사그라드는 네. 과정들을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교육자로 계시면서 느끼셨던 바에 변화가 있었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제 욕심이 많았어요. 가요를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하루 종일 앉아서 해야 되는 그런 연습 시킬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책을 읽으라 그러고 공연 많이 보라 그러고 계속 습작 쓰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예전에 그렇지 않고 너는 피아노를 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라고 그냥 마구마구 어려운 걸 시키고 그랬던 걸 이제 안 하게 되고요. 그 친구들한테도 포커스를 맞추고 그 친구가 원하는 것들을. 아, 이렇게 들으니까 좀 더 왜 책이랑 영화를 먼저 보여주시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럼 주로 어떤 책이랑 어떤 영화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른데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여러 이슈들, 여자들이 받는 불공평한 네. 얘기들, 동성애에 관한 것들, 종교에 관한 것들, 군인 등등등 되게 많은 불편한 얘기들 쫙 하는 것들인데 네. 남자애들은 여자들한테 역차별 받는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지금 학생들은요? 네, 그때 애들한테 그렇다면은 자 너희들 할머니 중에 대학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이제 이렇게 별로 몇 명 없어요. 왜 그럴까? 전체 수업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예. 음악적인 재능을 활용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게 음악가의 약간 소명 같은 예. 거라고 그 보시는 다 그럴 거네요.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그거를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음, 그 영화도 예를 들어서 디어 헌터, 플라툰 이런 영화를 보게 해요. 네. 일부러. 네. 전쟁 뭐 반대에 대해서 곡을 써라기보다도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이 일단 너무너무 좋은 음악들인데 네. 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하고 싶은 거죠. 네. 예. 그런 이야기를 음악으로도 해야 한다고 보시는 예, 그러니까,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얘기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만약에서 조금 성공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약간 자기 세계에 매몰되고 내 감정, 내 사랑 이런 이야기만 하기 쉬운데 좀 더 사회적인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런 데서도 이제 음악적 재능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자기 유머만 받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음. 사랑에 관해서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바깥에서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부정하지 말자.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떠세요? 내 의견을 내는 거는 자유고 그거를 내 음악적인 표현으로 풀어내는 것도 자유인데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음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때 가서 이게 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니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자는 게 이제 목적이었거든요. 그들한테도 네. 정답을 도출하자는 게 아닙니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 의견은 할 수 있죠.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 네. 아, 그게 이제 원영님의 교수법이네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에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네. 입시 때문에 딱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스탠다드가 딱 있어서 네.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거 좀 풀어보자라는 필요한 일인 것 네, 같아요.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이고 곧 정년이고 공교롭게도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라고 네. 하셨는데 정년이라고 하시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 좋은 재능들이 저기 막 있어요. 네. 그게 눈에 안 띄면 모르겠는데 눈에 띄니까 같이 으쌰으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하다못해 방향이라도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음악가로서, 교육자로서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재능 있는 좋은 아티스트들을 선별해서 그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각자의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잘 몰라요. 자기가 재능이 있는 거를. 너가 정말 좋은 재능이다. 계속 얘기해 주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난 재능이 있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하게. 자기가 어차피 살아나야 되는 거고 저는 끝까지 봐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사람들이 지금 연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마음을 울리는 어떤 하나의 앨범이라거나 조금 넓혀서 뭐 어떤 장르라던가 뭐 어떤 아티스트라거나 이런 취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음악을 듣는 방식이 바뀌고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역으로 이렇게 취향을 디깅한다고 하죠. 취향을 파고들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좀 산만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시대에서 자기만의 취향을 세우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며칠 전에 브래드 멜더우라는 피아니스트가 네. 공연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학생들 다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상한 것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 같았어요부터 트리오의 그 인터플레이가 너무 환상적이었고 서로 영혼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부터 그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래 뭐 등등등등. 근데 그 사람이 2년 전인가 Your Mother Should Know라는 앨범을 냈어요. 네. 그게 비틀즈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라는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히트했던 곡이 아니에요. 그런데 브래드 멜더우는 왜 그 곡을 골라서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목으로 앨범을 냈을까?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비틀즈를. 재즈 피아니스트지만. 그래서 앨범 전체가 맨 마지막 곡만 데이빗 보이 곡이고 나머지 전부 다 비틀즈 곡을 혼자 솔로로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 어떤 한 앨범을 꽂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비틀즈의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라는 앨범을 들으면 러브 액츄얼리에 나왔던 All You Need Is Love 그것도 거기 앨범에 있는 거거든요. 스트로베리 필스 포에버도 거기 있고 헬로 굿바이도 거기 있고 그래서 그 앨범도 들어보시면 옛날 사운드지만 좋아하실 것 같고 서정적인 그런 정서를 원하신다면은 ECM이라는 레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출신들이 뭐 팬메서니 키스 자레즈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좀 더 센 음악들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반이라거나 네. 사실은 전 팝 쪽 이런 쪽도 너무 많이 듣지만 네. 그거를 하나만 꼽기 진짜 어려우시죠? 네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티스트라면 그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볼 법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음악 내가 진짜 시도해보고 싶은 사운드랑 대중들에게 소위 말하면 팔릴 것 같은 음악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괴리가 클 수 있고 그때 이 둘의 괴리를 놓고 고민하는 후배 아티스트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 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 내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최고의 연주자가 아니더라도 필드에 나가서 어떤 음악이라도 무난히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을 갖추고 나가고 하고 싶어요. 그게 방과후 수업의 목적이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는 욕을 엄청 먹었으면 좋겠고 학생들 주변 사람들한테는 욕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제가 소개해서 너한테 보낸 제작자나 애들을 어떻게 4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들한테 욕먹는 건 전 참을 수가 없고 학생들은 저 인간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기 왜 이거 시키는 게 이렇게 많지. 그게 제 소개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기라고 할까요? 음악적으로 뭔가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 다음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원영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활동 중인 제자분들 중에서 정원영의 가르침을 가장 독특하게 소화해낸 뮤지션이 있다면 어떤 분을 꼽고 싶으세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르쳐준 건 없고요. 자기가 찾아간 건데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류 다빈이라는 친구예요. 피아니스트고 고3 수시 때 만나서 그때와 좋은 재능이다 그래서 유학을 권했고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 전액장학금으로 가서 지금 작년 가을부터 자기 앨범도 얼마 전에 나오고 네. 뉴욕서는 굉장히 많은 공연을 하고 있어요. 5월 달부터 한국 들어와서 한 10번 정도 공연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알거든요. 아주 썩 좋은 환경에서 넉넉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투지를 가지고서 뉴욕에서 살아남았어요. 투지를 갖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뉴욕 같은 데 떨어졌을 네. 때 거기서 음악가로서 피아니스트로 살아남는 게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 모여서들 하는 건데 독한 마음, 예,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알아봐 주시고. 예, 독해요. 예.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원영님은 혹시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너무 준비를 많이 잘 해오신 것 같아서 정말 편안하게 물어봐 주셔서 저도 막 편안하게 대답했는데 그래서 너 너무 싸구려인가 내가?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거든요. 아, 이렇게 빙빙 못 돌리고 그냥 얘기를 전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진심이 이번만큼 느껴졌던 대화가 근래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행입니다. 네. 예.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부까지 전설적인 뮤지션 정원영님과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가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항상 진심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후배 아티스트들이 많은 영감을 얻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영님은 부끄러워하시지만 제가 아티스트였다면 참 이런 교수님을 두고 있다는 게 행운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희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번에 찾아올 에피소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